오늘 브리핑은 그동안 저희 시에서 마련한, 그리고 제가 선거 때에도 여러 번 언급했던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 계획에 따라서 대규모로 일시에 개발되는 신도시입니다. 도시 기능에 활력을 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상업 기능이 필수적이고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지방 신도시나 혁신도시에서는 상가 시설이 과다 공급되어서 지금 상가 공실률이 높고, 이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솔직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상가 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 중소규모 상가 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 공실은 일부 특정 지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체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 서비스도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시는 그동안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노력을 했고, 오늘 그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상가 공실 문제와 연결된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몇 번 거론이 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동안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추진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는 청사 업무 분관이 부족함으로써 외부 인차 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직 분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중고에 시민들의 고충이 크고, 또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세종시 현재 인차청사를 좀 불편히 끼치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인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인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상가 업종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후에 그동안 허용해 오지 않았던 상가의 업종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상가업종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초부터 상가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서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고요. 또 금년 6월에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 완화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개선 대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상가공실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 상가의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근린생활시설 중에 기존 식당, 음식점과의 경쟁관계 등을 감안해서 음식점, 충정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수변 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 시설 등에 대해서도 추가 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가 8월 중에 상가 허용 용도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민 공감 및 행복청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10월 중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건물주와 임차 상인들이 상가 허용 용도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가의 전면 공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 공지 관리 규정을 개선해서 소상공인이 5개에서도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면 공지라는 것은 도로 경계선과 그리고 상가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그 상가 중의 사유지를 말합니다. 이 사유지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이나 계단이나 데크 등 보행 지장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타도시에 비해서 이 전면 공지가 우리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넓은 편 아니겠습니까? 타도시에 비해서 전면 공지가 넓기 때문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운동 지역에서 이 전면 공지에서 시범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이나 발령 계획 등을 보완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서서 금년 말부터 확대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 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정도 시간을 정해서 허용하는 대신 그 전면 공지를 활용함에 따른 환경 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의무는 그 해당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할 적에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면 공지를 허용하되 거기에 따른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상가에 난립되는 난질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하에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가 전면 공지 이외에 네 번째로 저희들은 상업용지 등이 세종시의 유난히 분양이 안 된 자녀 상업용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이 안 된 자녀 상가 용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상가 용지 자체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에 48.7%인 74만 4,249 평방미터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용지는 행복청 또 LH와 협의를 해서 상가 용지를 가능한 한 축소해서 기존 상가 내지는 기존 상인들의 상권을 보다 좀 강하게 확보하게 해드리는 반면 시민들께도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상업용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었으면 오피스텔이나 호텔이나 아니면 일반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아파트 공동주택 내 상가 공급 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하게 그 아파트 지역에서 상가 시설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 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평방미터 수준입니다만 내년도에 입주할 예정인 6-3 생활권은 세대당 3제곱미터로 상가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공급될 아파트 내 상가시설에 대해서도 상가시설 허용 문제는 제한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가 공실 문제 내지는 경기 활성화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방법 이외에도 문화예술 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여부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모인 그 소비자들 또 시민들이 인근 상권으로 유인하게 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공연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요.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내 상가거리에서 지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문화적 잠재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예 창작 활동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컨대 보헤미안 거리를 백치맞지만 보고 즐길 거리를 늘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연 참관 인원이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으로 유입되는 그 효과를 보는 한편 시와 각종 문화단체 등이 주관 후원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 공연 등이 상관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수요 참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 고행교 같은 데서는 버스킹을 상시로 한다든가 또는 거리극을 공연한다든가 그런 문제고요. 이동용 아트 트랙을 활용한 거리 공연, 또 세종 컬처로드, 길거리를 특화된 생활권별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운동, 보람동의 공실 상가를 미술관, 문화예술,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가 공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느 한 방법을 통해서 상가 공실 문제가 일시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는 걸 다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의 노력은 계속해야 나갈 사안으로 시청사 별관 신축, 잠정 연기, 상가업종 허용명도 완화, 전면공지 관리 개선, 상업시설 공급 조절 등을 방법을 써서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써서 앞으로도 이 상가 공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면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상가 공실 대책 추진단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방법들이 우리 상가 공실 문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와 평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포커스의 최종인 기자입니다. 네. 오늘 발표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상가 공실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가는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은 이유가 이쪽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든다면 상가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임대료가 하향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다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식당을 하던 분이 점심에 세 바퀴를 돌고 저녁에 세 바퀴를 도는데도 임대료를 못 맞춰가지고 망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상가 임대료 문제 이거부터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임대료 문제는 입찰에 의해서 이미 분양을 받았고 분양받은 사람도 그 분양가를 회수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책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적자를 봐가면서 피해를 봐가면서 이걸 낮춰라라고
우리 행정이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상가에 대한 분양이나 임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해나갈 수 있을지언정 지금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고 임대료를 낮춰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면서 동시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공실 문제에서도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을 허용해 줌으로써 그 말하자면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은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이 방법이 물론 뭐 충분하고 만족할 만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이상의 방법 수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엄밀한 결과라고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인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외국의 그 부동산업자들이 그 농단에 의해서 그 인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 한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는 내놓지 말아라 하는 부동산업자들이 그 건물주들한테 이런 압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단속으로 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건 좀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파라미 박 부장님. 네, 최종파라미의 박은주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항상 궁금한 게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예술인을 포함합니다. 세종시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예술의 조예가 있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리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킹이라는 건 대학생이나 생활예술인들이 주가 돼서 움직였던 것들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 전문예술인, 그렇게 훌륭한 인프라들이 자리가 없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세종시 출범 10주년 행사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했죠. 그때 버스킹 공연도 했습니다. 전문 예술인들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뽑아서 18명이 공연을 했는데 본무대 공연과 버스킹과 그걸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 예술인 세종에 살고 있는 버스킹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분들인데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리 공연이라든가 거리극이라든가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 너무나 좋겠죠. 이게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외국 유럽에서 행해지는 전문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구분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과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통하지 않고 지원을 받는 전문 예술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예술인들은요. 내돈 내공입니다. 내돈 내고 내공연합니다. 세종시 지원 마크, 후원 마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그 전문 예술인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문제하고 지금 오늘의 초점은 상가 공실 문제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예술입니다, 전문예술입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을 저희들이 정책을 말씀드리는 건 오늘은 아니고요. 어쨌든 생활예술이 됐든 전문예술인이 됐든 우리 세종시의 노잼도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세종시에 뭔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거기와 비례해서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의 직장 동호인, 직장 밴드 동호인만 해도 2,0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꼭 돈을 받아서야 공연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동호인 활동, 취미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상가 공실 내지는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이나 뭐 이화에다 거리에서 꼭 전문 예술인이 공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예술의 저변화를 통해서 우리 상가공실 문제가 경제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보 김지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지원입니다. 그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상가 공실 문제는 결코 그 업종 뭐 예를 들어서 완화라든가 뭐 이런 문제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인구가 38만이 약간 넘는 어떤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야지만이 그만큼 상가에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이 찰 텐데요. 이 상황에 있어서 또 5생이라든가 6생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상가 지역에 이제 상가들이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인구 비율과 이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강변의 뭐 그 업종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한 부분에 일시적인 어떤 현상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가 공실이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구매 패턴이 상점에 가서 산 오프라인 구매라는 게 지금 점점 좀 퇴색되는 것도 맞거든요. 온라인에서도 뭐 상품을 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뭐라 그러나요? 텔레비에서 광고하는 그런 상품 구매를 통해서도 많이 사고 배달도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패턴에 따라서 상가 공실이 좀 여러 개 어렵게 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LH 측에서 상가 공실을 허용하는 비율을 좀 과다하게 책정한 면도 지금에 있어 보니까 생각이 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나와 있는 상가 공실, 과다 공급되어 있는 상가의 문제를 그래서 공실이 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이제까지는 공급되어 있는 상가 공실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상업 용지로 내지는 공동주택 아파트 내의 상가에 대한 허용 범위도 지금부터는 제한해 나가지 않으면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공실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죠. 그 인구 유입 관련해서 어떤 그 방법을 택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구 유입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시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라든가 뭐 이런 그 산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그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어떤 식으로 만드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 LH나 행복청에서 계획을 할 때 무계획적으로 상가를 공급하고 계획을 짜는 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의 유입되는 인구 예상률과 그리고 상가 공급에 필요한 그 수요를 비율적으로 책정을 해서 뭐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LH나 행복청에서 검토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를 과다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인구를 그만큼 많이 유입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가 공실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세종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로 또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게 꼭 상가 공실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나 여러 가지 공급 주택들이 행복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는 계속 유입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신도시정만 50만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9만, 40만에 가까웁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한 7, 8년 내면 또 10만 명의 인구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들어올 때 유입이 될 때 그때 들어오는 인구 유입 비율에 비해서 상가 공실에 과대 공급한 걸 감안해서 상가를 설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연합뉴스 이 기자님. 예,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금강 부인교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이제 금강 수변선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저쪽 그 중앙공원 그 예정지 인근 금강 부인교 인근에
대관람차 설치하시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그 공약은 지금까지 유효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대관람차 하나를 달랑 들려오는 게 별게 아니고요. 대관람차 등에 설치 등에서 비단강, 제가 르네상스 프로젝트, 비단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단강 프로젝트는 종합계획 속에서 대관람차든 무엇이든 우리가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단강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자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투입을 함으로써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일보. 네, 시청자 대전일보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그 시청자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안 하신다, 이제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제 연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출범 1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고 하면 조직은 계속 퍼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보면은 조직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이거를 아예 연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 사실상 이제 시장의 임기 내에서도 이걸 아예 지금 한다고 임기 내에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른 고민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고민인가요? 제가 임기 내에 할 거냐 말 거냐 그 말씀을 네네네.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임기 내에 이것을 증축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은 오늘 뭐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제가 적정한 시기가 올 때까지는 연기하겠다, 추후 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무실이라든가 뭐 증원에 따른 청사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별관 신축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인근의 상가 공실을 인차하는 방향으로 상가 공실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받으세요. 네, 다음 말씀하세요. 네, 이택 기자님. 네. 예, 디티뉴스 이식계 기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에 이제 싱가포르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레이트 선셋 한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관람차부터 또 시장님도 말씀하신 뭐 이응자리의 어떤 수상 무대 뭐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한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관람차는 영덕의 이제 대관람차가 또 2년 후에 들어서고 올 초에 또 속초에 대관람차가 들어서가지고 명소가 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중복성일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그런 경쟁성을 갖출 수 있는가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비단강 불빛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무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중앙녹지 공간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잘 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비단강 불빛 프로젝트를 언제쯤 발표를 하고 그리고 중앙녹지 공간과의 시너지 효과 이것이 바로 결국 또 상권 활성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큰 틀에서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것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물론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긴 하지만 취임 2개월 차 지지율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시민들이 민선 4기 들어서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가 전환적 국면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민의의 반영이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요. 뭐 8월 말에 9월 초 사이에 인수위 백석 이행 계획이 나오면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장님께서 현재 이 흐름 지표에서 당장 행정의 주안점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상권 활성화인가, 아니면 문화예술 기능인가, 아직 좀 정확하게 좀 그 포커스가 좀 안 나온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당장 이제 좀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재정난으로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공실 문제뿐만 아니라 시청사 별관 신축 문제도 꼭 상가공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 짓는다라기보다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육지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은 경제와 재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경제 문제를 통해서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곤란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순위가 경제하고 문화예술하고 어떤 게 1등이고 2등이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예술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시키는 방안도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상가공실 해소 대책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상가공실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밑그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기본 계획이 좀 설정이 되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제가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표해 버리면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제 발표에 구속이 될 거예요. 그럼 자유로운 상상 또는 합리적인 계획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좀 시기가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레시안 김 기자님. 크리스찬 김철입니다. 네. 충남 천안시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재정 자립도 연속 3년 100%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기도 수원 메탄동에 있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공장을 천안으로 유치한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 인구가 28만에서 4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가 확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지금 시장도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가 공실화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기업 유치에 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특별한 게 있으면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셔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여기 있는 전국 어느 지자체나 다 기업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을 안 나갈 수 있도록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허용 용도 비교표 참고 이루 주신 거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미 제가 올해 연초에 파악했던 게 여기 말고 혁신도시 여러 군데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 어쨌든 용도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건 결론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였습니다만은 지금 청주에 같은 경우에 그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노성의 벨리시티 호텔도 역시 문을 닫았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유동인구가 많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세종의 경우에 지금 백화점 용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설립 기준은 인구 40만 명당 한 명입니다. 대형 마트 같은 경우가 10만 명당 한 명으로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40만에 가까워졌다면 백화점에 이런 대형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 쪽에 지금 그 세종에 있는 공연장의 최대 관람석이 800석입니다. 800석 가지고는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연을 최소한 1200석에서 15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거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오늘 관람석 800석밖에 안 되니까 대공연장 어떡할 거냐 만들 거냐 지금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오늘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차근차근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이 뾰족하고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보는 마인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 전체 그 소통의 날 그 회의에서도 기업과 일반 민원과는 구분해서 기업에 대한 유치, 기업에 대한 그분들의 민원은 정말 각별히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자기네들 민원이라고 하지만 그 기업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에 그 생산, 소득을 높여주는 사람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른 민원하고는 다르게 기업 민원은 특별하게 우리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이 중소기업이나 기업인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많이 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세종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세종시에서 기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문의가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의가 들어오는 기업을 지금 어디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라고 지금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는 지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학 또는 그 건설회사나 시행자 그쪽하고 좀 부단히 접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세종시에 기업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소개해 주실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경제부시장을 만나서 기업 유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을 노력을 통해서 기업 유치가 하나 되는 거지 기업 유치가 하나 딱 하면 기업이 알겠습니다 하고 오겠습니까? 기업 유치에 관한하는 전 자치단체가 똑같은 절실감을 갖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이지만 땅값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그 기업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이 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이 얼마나 힘들면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 나가려고 하는 기업의 마지막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서 기업 유치 동기부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백화점 문제 인구 40만이 안 되면 안 된다 모르시는데 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구가 기반이 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호텔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근데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단지 세종시 인구 40만만 오지 말자. 우리 메타시티라는 걸 충청권 전체의 메타시티의 중심이라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분원 이전, 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어느 도시에서 그냥 인구 40만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 뭐뭐 하는 거와는 우리 세종시하고는 굉장히 특성이 있다. 또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전부터 손을 들었는데 끝에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세종 교육대 장석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상가 공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저 고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비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 세종에 대전이나 서울 쪽에서 관리 전담하는 그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심지어 월세가 38만 원인데 관리비가 월 22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임대 받은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다 보니까 그냥 내라는 대로 줘야 되는 상황이고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비를 내는데 거기 분양받은 사람이 갑질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연관돼가지고서 안 한 것도 막 방역이나 이런 걸 안 한 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주고 그런 좀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분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가서 느껴보는 거는 너무 관리비가 과대하다.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것도 그분들이 횡포로 뭐 한 상가 내에 차 한 대, 그 다음에 한 대를 더 증액할 때는 한 달에 월 2만 원씩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더 심각해서 세종에서 상가 임대해서 살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시 차원에서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이거는 사계약에 있어서 관리비가 됐든 주차비가 됐든 시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 미래세종일보 박승철입니다. 지금 상가공실 문제는 전 이춘희 시장 있을 때부터 뭐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지금 나온 문제를 보니까 뭐 문화거리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런 걸로 해서 공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성과를 못 거둔 게 주민들 협조나 임차인들의 임대료 문제 또 임대인들이 타지에 살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저 임대차법이 또 문제가 됐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재탕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시설을 용지를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세종 여기가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숙박시설 상업시설에 들어서게 돼 있는데 그러면 숙박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상업시설이 아니더라도요 업무시설로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료 문제, 임차인 문제, 임대차 문제 이거는 사실 자치단체의 권한 내지는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세종시의 부동산 삼중 규제 문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이 누차 건의하고 그리고 그걸 해소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가는 국토부대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지 사정이 있는지 지금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건의할 겁니다. 삼중 규제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거래가 좀 신속하게 좀 활발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럼으로써 이 세종시의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또 상가공실 문제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공실 문제를 이춘 시장이 됐든 어떤 시장이 됐든 사실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건 어렵다라는 것은 전제에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허용 업종 규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걸 검토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그 매각 연기라든가 축소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면 공지 허용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종시에서만 처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선제적으로 먼저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해온 것 재탕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공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솔직히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상가공실 문제가 다 해소가 된다면 어느 시에 어느 누군가가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초점은 상가공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이제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정책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그거를 지금 처음으로 써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